Ladies and gentlemen, Let the beat drop. Gentlemen, are you ready? Are you ready? Get ready, dog. Get ready. Get ready. Let's get weird. All our lives we've been bad boys. It's time we be good men. Who in the hell want to sing that song? Marcus, somebody's trying to kill me. Who wants to kill you? Hell, who doesn't? But I'm not letting you go on a suicide mission alone. One last time. Yes! No! Oh! This is my wife's car. Cover the front door. She knows. She always knows. 말이 내 맘처럼 안 나와. 사장님은 다음 백수한테 무슨 사장님이야? 너 나를 정말 그렇게밖에 안 봤니? 난 서민의 일꾼이다. 야, 내가 서민의 일꾼은 아니잖아. 사람 살려요! 늦어서 죄송하진 않아요. 솔직한 게 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뽑으면 안 된다니까. 오늘 폐기물 수거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돈 나갈 일도 많은데 병원비도 걱정이고. 나도 여기저기 판을 벌려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 내가 왜 좋아했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워. 좀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그 뒤통수 맞는 기분이 어떠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특히 부모라도. 안 된다고! 이제부터 인생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내 안에 꿈틀대는 질주 본능. 여전히 겁다인 개나 줘버린 열혈 꽃중년 형사 마이크와 달리 I'm about to throw up.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나이 살 좀 과하게 찐 그의 완벽 파트너 마커스. 다수 아웃사이더 랩 수준의 스피드 탓에 보는 이를 마저 진입장벽 느끼던 그때 Mike, bus. 아주 나이스! 깔끔한 드리프트로 오늘도 안전운전에 성공. 그러나 Moving southbound on Collins. I'm blocking off 6th Street now. Damn it! 난 가끔 전진처럼 후진을 하지. 교통 단속원들 거품 물고 쓰러질 만한 묘기 운전을 계속해서 도전! Get me the out of this car. 호해요 호해! 드디어 저세상 힙함 장착한 탑골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은퇴 거절당한 전설적 형사 콤비의 일생일 때 마지막 미션 수행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17년 짬에서 나오는 아재들의 맥시멈 바이브, 영화 나쁜 녀석들 포에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Sorry. Daddy! You a pop-up.
어느덧 자신과 똑 닮은 손자까지 보게 된 할아버지 형사 마커스. I'm done, Mike. I want to spend my days watching that little boy grow. 이제 그는 지긋지긋한 경찰 일을 청산, 일선에서 물러날 심산인데요. 그런데 What happened to Bad Boys for Life? Because I'm going to be running down criminals till I'm 100. 형사계 유노 열정 만수로 마이크는 어째 파트너와 생각이 조금 다른 듯합니다. 그리하여 성사된 은퇴를 건 어이없는 달리기 시합. That's him. Okay, on your mark, catch it, go! Come on, baby. Where you at, baby? 못 간다고 전해라. 자기 관리 철저한 몸짱 형사 마이크의 승리가 점쳐지던 그때 바라밤 총배달시키신 분. 앞서가던 마이크가 정체벌을 괴한에게 피습당하고 마는데요. 이대로 두 사람의 거친 우정이 끝날 리는 만무. 다행히 마이크가 건강을 거뜬히 회복합니다. Are you stopping? Oh, what? You embarrassed to be seen like this? Mike Lowry in a Nissan Quest. He's my Uber driver. 티격태격 이들의 우정 싸움이 끝날 때쯤 도착한 이곳은 바로 마이크를 공격했던 이로부터 똑같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신고자와의 접선 장소. 그러나 이미 한 발 늦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This is my wife's car. Shoot. 애처가 마커스가 아노미 상태에 빠져있던 그때 몸 좀 쓰는 형사 마이크는 이미 범인과 격렬한 스파링 중. 블랙핑크 아니고 그냥 블랙 마니아인 놈과의 치열한 격투 끝에 일단 범인의 용모 파악은 완료. 하지만 What the hell are you doing? 생쥐처럼 재빠른 남자를 결국 놓쳐버리고 마는데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형사 아재들의 현실 자극 타임은 잠깐 뒤로 하고 드디어 드러나는 범인의 실체는 마마보이? 사실 그는 멕시코의 거대 마약 카르텔 조직을 이어갈 승계자로서 과거 집안을 풍비박산낸 마이크와 그의 동료 경찰들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 One last time. One last time. 이를 알 리 없는 우리의 노익장 형사들. 이번엔 절대 결코 지지 않기 위해 젊은 비경찰들과 팀을 조직. 범인이 뜬다는 클럽으로 잠입을 시도하는데요. Strong ass muscles. 아, 왔으면 수선할 것이지. I'm gonna be honest with you, Mike. I ain't had sex in a long time. Whoa. Yeah. 뜬금없이 시작된 마커스의 부부관계 상담부터 Oh, that's just a little jokey joke. Y'all didn't hear that, did you? And why she wear that dress? That is not an undercover dress. You should have worn something undercover. We can hear you. 고백 못하는 병에 걸린 마이크의 썸녀를 향한 질투까지. 현장은 그야말로 TMI 파티. 그러던 중 Miami PD freeze. 사건 참고인으로 예의주시하던 이를 형사들이 그만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토바이에 대해 자동차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역시 승리는 정의의 편? What's calling me, Mike? What? Yo, leave it alone. Leave Mark. 하지만 떼거지로 몰려든 악당 친구들과 얽히고 설켜버린 탓에 다시 시작된 나 잡아봐라. 너 잡히면 진짜 죽는다. Come on, man. What else you got? Oh, yeah. 아재 경찰들이 이 꽉 깨물고 달려나가던 그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멕시코산 복수의 화신. 과연 뼈 형사 마이크와 마커스는 본투비 액션 본능을 살려 범인에게 타코 대신 콩밥을 먹여줄 수 있을까요? 경찰 버디 무비의 조상님, 나쁜 녀석들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인 이 작품은 17년 만에 재회한 윌 스미스와 마틴 로렌스의 여전한 케미가 돋보였을 뿐만 아니라 극중 그들의 무르익은 입담이 마치 잠들어있던 추억을 일깨우는 듯한 향수를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쁜 녀석들 시리즈를 아직도 액션 맛집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 액션은 기본 옵션으로 깔고 가고
슈퍼카 전시장 방불케 하는 윌 스미스가 분한 마이크의 고급 자동차 사랑이 시리즈의 관람 포인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Do something on. I like looking good. What? For who? 1995년 제작된 시리즈 1편에서는 포르쉐의 911 터보를 탄 마이크와 쉘비 코브라를 모는 빌런의 추격전이 단연 압권. 뒤이어 8년 뒤인 2편 속 마이크는 페라리 마라넬로를 타고 가슴 뻥 뚫리는 화려한 드라이빙 실력을 뽐내는데요. What the hell are you doing? It's called driving, Marcus. 이번 신작에서는 포르쉐의 신형인 2020 포르쉐 911 카레라가 등장. 업그레이드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Sorry, rich white people. We're not just black. We're cops too. We'll pull ourselves over later. 오늘 금주의 빅무비가 선택한 영화 나쁜 녀석들 포에버.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전문 기자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무비빅스타에서는 영화 정직한 후보의 장유정 감독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후보 감독 장유정입니다. 이 자기적인 리액션은 뭐죠? 자, 후보님 나가십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표다. 사선 의원에 도전하는 베테랑 정치인 주상숙. 그녀는 선 넘는 거짓말이 최고 무기인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입니다. 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 죽었다고 뻥치고 다니니까 좋냐? 그러던 어느 날 유상숙이 거짓말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할머니의 신묘한 기도의 힘으로 상숙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대선 나가서 TV 토론하면 이런 기분일까 싶네요. 보좌관과 가족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2개. 모두 다 무용지물. 지금부터 우리 캐치프라이즈 정정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상숙은 전에 없던 솔직함을 무기로 선거판에 뛰어드는데요. 그녀의 아슬아슬한 사선 도전기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정직한 후보입니다. 먼저 요즘 같은 시기에 정직한 후보가 15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어요. 먼저 그것부터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천천히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BP를 넘길 수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착한 마음을 좀 더 갖게 됐어요. 어디서든 만나긴 했을 거 아닙니까? 인도요. 당연히 차도는 아니겠죠. 아, 인디아. 사실 장유정 감독님은 이전작들 김정욱 찾기와 브라더가 감독님이 직접 그 뮤지컬 연출하신 작품들을 영화한 것이다 보니까 세 번째 작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직한 후보는 그러지 않은 작품이어가지고 어떻게 이 작품과 만나게 되셨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의뢰가 들어왔죠. 그전 두 작품도 의뢰가 들어왔죠. 근데 이제 원작이 제 작품이었던 거고 회사에서도 무슨 작품 하시나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길래 뭐 이런 액션도 있고 저런 뭐 로맨스도 있고 뭐 이러다가 브라질 원작을 가지고 있고 정치인이 거짓말을 못해요 라고 하는 그 딱 로그라인을 들으니까 그중 제일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제일 재미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길래 그럴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한 5분 만에 결정된 거예요.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한번 들르래. 밥이나 먹고 가라고. 방알로베 할망구. 할망구 싫어. 뭐? 나 오늘 왜 이러지? 영화 속 주상숙은 라미란 배우가 아니면 과연 누가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딱 맞는 옷을 입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라미라는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원작에서 남자 주인공이었던 것을 여자 주인공으로 바꾸시기까지 했을 정도였는데요. 꼭 라미란 배우여야 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게 연기가 참 녹록지가 않겠더라고요. 위정자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랬던 그녀가 어느 순간에 또 깨달음을 얻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향을 틀게 되는데 관객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너무 웃지 않으면서도 인간적이고 그리고 상황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이 답답함이
지나치게 오바스럽지 않으면서도 또 웃음을 주는 복잡한 게 있겠더라고요.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남녀노사를 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라미라 선배님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고 생각이 딱 드니까 확신이 생겨가지고 일단 사람을 잡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스케줄이 그때 조금 되셔서 그럼 시나리오 보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정을 들어갔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안 풀리던 것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시동이 걸리는 순간 있잖아요. 시동이 확 걸린 거예요. 라미란 배우를 생각하고 하니까 안 풀리던 것들도 잘 풀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누구냐고 너. 너 누구냐고 야!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미란 배우는 최근 활약상이 정말 두드러진데요. 내 안의 그놈, 걸캅스 이후에 주연급으로 발돋움한 이 라미란 배우가 확실한 정점을 찍었다는 생각이 든 작품이 바로 정직한 우버였는데요. 이 현장에서 직접 호흡을 맞춘 이 라미란 배우에게 좀 감탄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2장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누워 계시는 이제 남은 선생님한테 가서 할머니라고 부르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울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라미란 배우가 딱 앉으셔갖고 할머니도 아니고 할머니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눈물이 이렇게 핑 도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좀 그런데 그래서 첫 테이크에서 바로 오케이 했어요. 한 번에 첫 번째 테이크에 오케이 받았어. 바로 한 3초 전까지 나오고 깔깔거려놓고 저 안에 들어가서 배신을 팍 때리고 집중을 정말 초집중을 해가지고 할머니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쥐었다 펴나?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 되게 감탄스러웠었어요. 한 장면 더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1인 시위 아주머니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장면인데 슬기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안에 내가 왜 이 영화를 하게 되었는지를 다 담아주시더라고요. 슬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굳이 꼭 이 시점에서 하고 싶었다라는 걸 배우한테 하지마 이렇게 막 교조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정치를 비판한다는 거, 풍자한다는 건 어떤 의미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따로 없었는데 그게 그냥 고스란히 다 담아지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때 굉장히 감탄스러웠어요. 일 너 퍼지면 너만 죽는 거 아니잖아. 흥미롭게 또 재밌게 봤던 장면이 뭐였냐면 이 주상숙 의원이 이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쫓겨다니던 중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 뭔가 좀 그림자로만 존재하던 이 주인공의 이 양쪽에 있는 두 남자가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난 돼. 뭔가 그런 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거는 남자분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색다른 액션이라고 액션씬을 짤 때도 멋있게 짤려면 얼마나 많이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리얼리티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B급으로 확 갑자기 거기서 막 일개 군대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를 보이는 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그림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믿을 수 없겠지만 내가 진짜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한다고. 김무열 배우가 연기한 이 박희철은 이 주상숙이 어딜 가든 함께하는 그림자 같은 보좌관인데요.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 특히 김무열 배우는 최근에 뭐 악인전, 기억의 방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좀 무거운 역할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 작품에서 굉장히 좀 가벼우면서도 뭔가 좀 친근감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는데 그럼 또 어떠신가요? 원래 이제 김무열 배우가 위트가 있어가지고 사람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보통 코미디 하는 배우들은 좀 더 이렇게 뭔가 그 액션도 더 크고 어떨 때는 과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은 좀 덜한 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웃음의 코드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김무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니컬하지만 유머러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좌관 역할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BTV 시청. 사실 김무열 배우가 이 같은 무비빅스타 코너에 나와서 이 정직한 후보에서 자신이 주인공의 리액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연기관을 얘기하기도 하셨거든요. 액팅은 리액팅이다. 그 현장에서 지켜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정말 그렇게 했었어요. 저랑 원래 그 얘기를 했었죠. 원래 배우라는 그
그리스어의 어원이 듣는 자란 말이에요. 난 서민의 일꾼이다. 서민은 나의 일꾼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반응만 잘 해도 충분히 자기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게 또 연기가 쉬운 것처럼 김무열 배우는 얘기하지만 실은 쉽지만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고 애낄 수 있는 장면들을 잘 집어내줬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이 윤경호 배우는 이 감독님이 이 만식 캐릭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작품에 출연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라미란 배우 때문에 했다고 그러던데. 여기서는 자신의 더티 섹시 캐릭터를 확실하게 잡아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거 좀 그렇지 않았나요? 더티 섹시인데 더티 쪽이 조금 더 커졌을 수는 있겠지만 더 9대 1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대 5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더티 섹시했어요. 나 갈 거야. 혹시 실제 촬영하시면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없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찍어주면 뭐 해주나?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지. 어떻게 남편부터 바꿔드릴까? 이제 선거운동 장면 초반에 이렇게 주상숙의 얼굴이 딱 그려져 있는 홍보 차량이 있어요. 쭉 교회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시나리오를 같이 써주셨던 작가님 중에 한 분이 보시고 저 벌써 이렇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단 말이야? 신기하네?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참 생긴 게 이쁘장하게 잘생긴 여자분이 나오셨네? 라고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영화가 그 영화여가지고 연락을 하셨어요. 바로 코앞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저한테 감독님 지금 촬영하고 계시냐고. 차량이랑 이런 색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리얼하니까. 네, 똑같이 만들었죠, 사실. 자기 애인 생겼다며? 아니요. 그 사람하고는 절대 아니에요. 한기준 씨! 장효정 감독의 전작 김정욱 찾기 브라더 그리고 정직한 후보의 공통점은 뭔가 따뜻한 코미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의원님 옆에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 설마 나 좋아하냐, 여자로? 아니요. 알고 있었어. 특히 캐릭터를 굉장히 좀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능력이 좀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언제나 들었던 것 같아요. 연출자 장유정의 어떤 중요한 색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캐릭터도 사랑하고 배우들도 그 순간에는 너무 예쁘고 고맙고 잘하면 정말 그렇게 자식이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고 왔을 때 그런 기분처럼 되게 너무 뿌듯해요. 너무 대견하고 저는 그다음에 캐릭터 만들 때도 되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공유 배우와 이 마동석 배우의 어떤 그 최고의 웃긴 장면이라고 하면 그 공교롭게도 감독님 작품 속에 있더라고요. 공유 배우는 이 김종욱 찾기에서 남이섬에서 이 겨울연가 분장을 하고 어디가? 우리가 근데 이렇게 컸었냐? 또 마동석 배우는 이 브라더에서 이 파란색 후드티가 꽉 끼고 있어가지고 파란 돼지라고 불리는 그 장면. 그 새끼가 왜 내 동생 괴롭혀? 왜 이 파란 돼지는? 돼지 아니라 우리 형이다. 이게 다 근육이야. 그 두 배우의 되게 기억나는 장면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좀 사람이 어글리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우리 공유 배우님이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 장면이 많은데 굳이 그거를 우리 마동석 배우님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 장면이 많은데. 아, 그 오 대표님. 네, 그런데요. 사실 장유정 감독님은 매번 어떤 작품으로 좀 찾아오게 될지 늘 궁금한 감독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래서 앞으로 차기 작객이 어떠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현실을 좀 잘 반영되어 있는 그렇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작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쓰고 있는 작품도 있는데 네. 대부분 그런 예를 들면 현실을 비틀든지 혹은 뭐 반영하든지 혹은 조금 이렇게 비판하든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설사 판타지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되 아주 어두운 작품보다는 조금 그래도 희망을 좀 보여주는 작품에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은 13초에 불과하고요. 하나, 둘, 셋, 시작. 네, 현실이 답답할 때, 또 시원하게 웃고 싶을 때,
그럴 때 편하게 저희 정직한 후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영화는 솔직하고 유쾌한 영화입니다. 단 시어머니하고는 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시어머니하고 보지 마세요. 저희 시어머니하고 보면 정말 의상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오늘 소개해드린 장유정 감독님의 작품들은 BTV에서 확인하시고요. 저희 작품 힘들고 답답한 시절 이렇게 좀 빵 터지게 웃을 수 있게 이렇게 사이다 같은 작품이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지구의 날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이런 중요한 날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후!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BTV와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는 최대 자연 보전 기관인 세계자연기금 WWF와 함께 지구의 날에 보면 좋을 콘텐츠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WWF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어스아워라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을 진행하는 단체인데요. 어스아워는 1년에 1시간 동안 지구에게 휴식을 주자라는 의미로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전등끄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으면서 의미와 재미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영화 4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매치시켜드릴 첫 번째 영화는요. 목적 없이 달리는 기차, 그 안의 마지막 인류, 영화 설국열차입니다. 영화 설국열차 찾아줘. Passengers, as in the beginning,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il. Keep your place.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대기권의 기후 조절 물질을 살포했지만 오히려 빙하기가 찾아온 지구. Go on. Hey, you. Sit down. I said sit down. 때문에 생존자들은 계급으로 나뉜 채 무한히 달리는 열차에 갇혀 살아가는데요. Is it time? Now isn't the time. 꼬릭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극에 달하자 악한의 권력자들을 상대로 혁명을 일으킨 리더 커티스. This time I take the edge. 이때 Are you Namgoon Min-soo? Security specialist? 기차의 보안 설계사 남궁민수와 그의 딸 요나가 합류. 힘을 보태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거센 공격을 받게 되죠. 밖은 눈폭풍이 몰아치는 빙하기, 안은 비인간적 시스템의 계급 사회. 과연 커티스의 혁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설국열차입니다. 영화 설국열차는 프랑스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설정 외 디테일한 부분은 원작과 많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 영화에선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CW7이라는 물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반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원작에선 냉전 시대 양쪽 진영에서 개발한 기후 무기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묘사돼 있고요. 원작에선 꼬릭한 사람들은 식용 생쥐로 연명하지만 극중 꼬리칸엔 바퀴벌레를 재료로 한 단백질 블록이 배급되는 등 봉준호 감독만의 수많은 디테일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디테일은 영화의 99%를 차지하는 바로 열차 세트입니다. 원작에서 1,001칸으로 설정되어 있는 열차를 극중 26개의 칸으로 제작하여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초록으로 가득한 식물칸, 정육 냉동칸, 클럽, 미용실, 사우나 등 부자들이 유흥을 즐기는 공간,
절대자 윌포드의 찬양 교육이 한창인 교실 칸까지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인류 최후의 생존지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죠. 영화 속 등장하는 칸들을 합치면 열차 세트의 길이는 총 500m에 달하는데요. 제작진은 실제 열차와 같은 실감나는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칸당 약 40톤씩의 무게를 지탱하는 초대형 짐벌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기자님께서 갑자기 빙하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열차를 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칸을 타고 계실까요? 저는 그 열차 속에서 딱 하나 꽂힌 칸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온천을 좋아해서 열차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온천을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다음 BTV 녹화 때는 여기서 탕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꼬리칸, 뭐 앞쪽 칸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장난감 모으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뛰어노는 장난감 칸이 왠지 정이 가고 좀 마음이 갔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죠. 이렇게 동심을 또 파괴시키시네요. 영화는 지구의 환경 변화가 촉발한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데는 글로벌 배우 군단의 힘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y don't have bullets. If you're wrong, we could be finished before we even start. 꼬리칸의 리더 커티스 역의 크리스 에반스, 절대자 윌포드 역의 에드 해리스, It is eternity itself. You know I'm stronger than all these skinny-ass soldiers anyway. 꼬리칸의 열혈 엄마 타냐 역의 옥타비아 스펜서, This is not shoe. This is disorder. 총리 메이슨 역의 틸다 스윈튼까지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던 배우들이 총 출동하니까 이거 실화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당시 퍼스트 어벤져의 개봉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던 크리스 에반스 역시 전작인 살인의 추억, 마더까지 전부 다 열심히 봤을 정도로 봉 감독님의 매니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 에반스도 촬영 도중 봉준호 감독과 의견 충돌을 보인 장면이 하나 있었다고 하죠. 바로 폭동을 일으키며 전진하던 중 생선을 밟고 쓰러지는 장면이 황당해 보이지 않을까라며 무척 걱정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우리 캡틴 아메리카가 아직 찐팬은 덜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봉 감독님의 전작을 보면 삑사리의 미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뷔작 플란다스에게에서 추격 중 열린 문에 정면 충돌하는 장면. 영화 살인의 추억 속 사건 현장 롱테이크에서 구반장이 넘어지는 장면. 에헤이, 그 노인네가 참. 영화 마더에서 윤도준의 백미러 파손 미수 등이 대표적이죠. 결국 봉 감독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배우의 삑사리 액션을 우리는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영화 속 설정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대기 중에 뿌려진 물질, CW7이 뿌려진 시점이 바로 2014년이기 때문이죠. 감독은 이런 일이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2014년이라는 시간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Still cold. Bad. 특히 극중 지구온난화의 비극을 상징하는 북극곰을 목격하는 장면은 지구 황폐화의 주범인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는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기에 감독은 극중 열차의 보안 설계자 램쿵 민수의 딸 요나에게도 중요한 상징을 심어두었습니다. 원래 요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 한 명이죠. Nobody there. 성서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 레비아탄에 삼켜졌다가 나왔다는 일화 속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또 요나는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노아에게 홍수가 끝났음을 알리는 존재이기도 하죠. 고화성 배우가 연기한 요나의 상징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보다 더 폭넓게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상력의 경계를 넓힌 지구 멸망 이후의 세계, 영화 설국열차.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귀염뽀짝 청소로봇의 지구회생 프로젝트, 영화 월2입니다. 영화 월2 찾아줘. It's a world out there. Get out the brilliantine and dime cigar. 인간이 떠난 지구에서 무려 700년간 홀로 청소에 전념해온 로봇 월2. 그러던 어느 날
탐사 로봇 이브와 마주친 그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웬일인지 작은 새싹을 발견한 이브는 그대로 멈춰버리고 이내 우주선으로 복귀하는데요. 이브가 납치된 줄 알고 뒤쫓아간 월-2. 그가 도착한 곳엔 오랜 우주 생활로 나태해진 인류가 있었습니다.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이브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월-2. 이 작은 청소 로봇의 첫사랑 사수 걸기 대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영화 월-2입니다. 영화 월-2는 2004년 니모를 찾아서로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작가 겸 감독 앤드류 스탠튼의 작품입니다. 사실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시리즈처럼 로봇이 등장하는 SF 영화들은 그를 이용하고 통제하려는 인간과 진화를 통해 인간을 넘어서려는 로봇의 대립과 갈등에 비중을 두고 있죠. 하지만 이 영화는 로봇 월-2와 이브의 사랑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환경 오염 등의 무거운 주제를 만화적 상상력으로 보다 쉽고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캐릭터는 바로 지구 폐기물 처리 로봇 월-2입니다. Too much garbage in your face? There's plenty of space out in space. B&L Starliners leaving each day. We'll clean up the mess while you're away. 초반 월-2는 매뉴얼대로 쓰레기를 치웠지만 무려 700년간 기후변화로 사막화된 지구를 청소하며 경험을 쌓고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쓰레기가 아닌 물건을 구분하게 되고 그 속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사랑이란 감정을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상과 노래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된 작품이 바로 1969년 발표된 뮤지컬 영화 헬로 돌리입니다. 여기에 삽입된 노래 Put on Your Sunday Clothes는 두 명의 시골 총각이 대도시로 나가 멋진 아가씨와 키스하기 전엔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화려한 우주선에서 온 최신 로봇 이브와 사랑에 빠진 구식 로봇 월-2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두 로봇이 가까워지는 장면이 너무나 설레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우주에서 두 로봇이 소화기의 추진력으로 유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변변한 대화 없이도 참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브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표현하는 월-2의 특징적인 얼굴 디자인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또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 작품을 준비하던 중에 야구장에 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쌍안경으로 경기를 관람을 하다가 쌍안경의 각도를 조금만 바꿔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표정과 인상이 확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렇게 월-2만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네, 영화의 가장 큰 볼거리는 바로 피신한 인류가 타고 있었던 액션호의 모습인데요. And with our all-access hover chairs, even Grandma can join the fun. There's no need to walk. 극중 사람들은 호버라는 이동기구를 타고 다니며 각종 생활의 편리를 누리고 있지만 로봇 없인 아무것도 못하고 눈앞의 화면에 정신이 팔려 바로 옆 사람에겐 1도 관심이 없죠. 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쓰레기를 생산 배출하는데요. 지구도 모자라 우주까지 난장판으로 만드는 장면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또 지구의 날이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썼던 어떤 일에 대한 회개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걸 얘기하니까 왜 뭉뚱그리세요? 네. 본인이 뭘 잘못하셨냐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삼시세끼를 일회용품으로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구한테 저 영상 편지 한번. 내가 너무 일회용품을 많이 써서 처리하기 힘들지. 이제 그만하도록 할게. 지구를 떠나거라. 자,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는 영화 월-2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로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눈호강 리얼 해양 버라이어티 영화 오션스입니다. 영화 오션스 찾아줘.
바다는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바다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 그곳엔 물고기 사냥을 위해 수직 낙하하는 사냥꾼 케이프 가넷. 시속 4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돌고래떼. 어른 키의 2배가 넘는 대형 해파리, 담요 문어와 거미개 등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청정바다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그럼에도 생명의 탄생과 순환은 계속됩니다. 7년의 시간을 들여 건져 올린 오대양의 속살, 영화 오션스입니다. 네, 지구의 날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무빙 매치. 이번 영화는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연 다큐멘터리입니다. 와, 저기 이구아나도 보인다. 뭐야? 쟨 이구아나가 왜 바다에 살고 있어? 영화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명물 바다 이구아나의 거침없는 유형을 시작으로 100여 종의 바다 생물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담아내 2010년 개봉 당시 프랑스에서 280만, 일본에서 2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예외적인 흥행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자크 페렌과 자크 클로드 두 감독의 공동 연출로 완성됐는데요. Anche detto che è morto certo Alfredo. 그중 자크 페렌은 1988년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인공 살바토레 역으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토토지 않습니까? 나중에 개봉된 판에 그 무삭제판에 나오잖아요. 그 뒷장면, 그 모아놓은 키스신과 약간 그 야한 장면도 있는.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을 또 흘리던 감동적인 장면. 이 영화 오션스가 또 놀라웠던 점은 평소 보기 어려웠던 100여 종의 해양 생물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껍질을 벗기 위해 모여드는 모습. 배트맨처럼 생긴 담요 문어, 희귀적인 듀공까지 다양한 바다 생물의 매력을 밀착해 보여줬죠. 무엇보다 영화는 해양 생물들의 리얼한 약육강식의 생태를 역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구남조의 위협 속에 벌이는 새끼 바다 거북의 사투, 상어의 사냥 장면 등은 보는 내내 긴장감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긴장감이 웬만한 블록버스터 첩보 영화 저리 가라 할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때문에 제작진은 최첨단 촬영 기법을 총 동원할 수밖에 없었죠. 버디라 불리는 원격 조정 헬리콥터에 광각 렌즈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부착, 남아프리카 원해의 돌고래 무리를 근접 촬영하는가 하면 프랑스 국방부의 도움으로 어뢰 카메라를 만들어 수천 마리의 황다랑어 떼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빠른 편집, 호흡과 끊임없는 클로즈업을 통해 CG로는 구현 불가, 살아있는 생명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선보이기도 했죠. 반면 영화는 해양 생물을 멸종으로 몰고 가는 인간들의 무분별한 행태도 고발하고 있는데요. 어부들의 포경으로 그물에 갇힌 고래와 지느러미가 잘린 채 버려지는 상어의 모습. 바닷속을 가득 채운 해양 쓰레기는 충격과 함께 인간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태계 모습에 신기해서 눈을 못 떼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워서 정말 바라보기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인간과 어떤 환경, 공존해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좀 착한 소비, 그리고 뭔가 절제 않은 미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족관에선 볼 수 없는 신비한 바다 동물 사전, 영화 오션스.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인공위성 파편이 불러온 역대급 우주 재앙, 영화 그래비티입니다. 영화 그래비티 찾아줘. Dr. Stone, medical is asking if you want to return to Explorer. Negative. We've been here a week, Houston. Let's just finish this. 허블 우주 망원경의 통신 패널을 수리하던 중 지구로부터 들려온 아찔한 무전. ISS mission abort. Repeat. Mission abort. 얼마 안 가 연쇄 충돌을 일으킨 우주 쓰레기가 임무 수행 중이던 우주인 3명을 덮칩니다. 이때 우주로 튕겨나가던 라이언 박사. GPS is down. It's down. I can't. 사투 끝에 왕복선 조종사 맷과 함께 귀환 계획을 세우지만
산 너머 산, 탈출용 소유주 역시 위성 파편에 맞아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황. 과연 이들은 지구로 무사 귀환할 수 있을까요? 영화 그래비티입니다. 네, 영화 그래비티는 우주 미아가 될 위기에 처한 인물들의 사투를 사실적이고 압도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Alfonso Cuarón.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시각효과상, 음악상, 촬영상 등 총 7개의 부문을 수상하는 기염을 거두었습니다. 극중 라이언 박사 일행에 벌어진 재난은 사실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운데요. 바로 캐슬러 증후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캐슬러 증후군이란 인공위성 등의 우주 쓰레기에 맞아 파괴된 위성에서 파편이 발생해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극 초반 임무를 수행 중이던 이들이 목숨을 위협받게 된 원인이죠. 네, 그런데 더더욱 무서운 점은 이 캐슬러 증후군이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은 무려 4천여 회 이상 우주로 위성 등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때 일부 파편들은 대기권에 진입하며 불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름 10cm 이상의 파편 2만 개는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표현됐듯이 우주에선 작은 파편 하나만 충돌해도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주에서 말라 비틀어진 페인트 조각 하나가 부딪히는 충격은 지구에서 250kg의 물체가 시속 100km로 충돌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화는 우주 공간에 홀로 남겨진 인간의 공포와 심리를 롱테이크와 1인칭 시점을 통해서 보다 섬뜩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극 초반 우주에서 시작한 컷이 라이언 박사의 얼굴을 향해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녀의 시점으로 전환되는 씬. Kowalski, do you copy? 또 사고를 당할 때까지 12분 20초가량의 롱테이크. 소유주 캡슐 내부에 갇힌 10분 40초가량의 씬까지 관객의 몰입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I will engage Escade in 5, 4, 3, 2, 1. 뿐만 아니라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주인공이 죽음과 가까워지는 재난의 순간에 소리를 최소화하고 숨소리를 강조해 공포감을 극대화했는데요.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넣었던 거죠.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긴장감에 숨이 막혔는데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짜 숨을 안 쉬고 있더라고요. 12분 20초 동안요? 기네스 기록. 아, 좀만 더 하지. 좀만 더 했으면 기네스 기록이었는데. 저는 영화 보고 바깥에 밝은 불빛이 딱 나오는데 약간 이게 몸살 기운이 있을 정도로 몸에 힘을 너무 많이 줬었나 봐요. 그 정도로 몰입해서 봤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한편 이 영화 속엔 또 아주 특별한 스핀오프가 있는데요. 바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아들 조나스 쿠아론이 만든 단편 아닌가 크입니다. 북극의 이누이틴이 조난당한 우주 비행사와 라디오를 통해 연결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비티에서 라이언 박사가 지구와 교신할 때의 장면과 겹치죠. 이처럼 극중 주인공은 지구와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만큼 삶, 생명에 다가섰다는 희망적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력과 공기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작디 작은 인간이 우주에게 또 큰 해를 입힌다는 사실 또 한 번 상기하시면서 영화 그래비티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빙 매치 지구의 날 특집으로 4편의 영화 만나봤습니다. 이 4편 외에도 BTV와 WWF가 함께 지구의 날에 보면 좋을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고루 선정했으니까 감상하시면서 그 의미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설국열차와 오션스. 격하게 아끼고 싶은 소중한 우리 지구, 월-E와 그래비티.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 오늘은
BTV에 있는 영화 중 내가 고른 안방 재개봉 영화 3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ou're not the type for me. Really? And there's not a spark inside. What a waste of a lovely night. 말로는 서로가 싫다고 하지만 간질간질 사랑 싸움 중인 것 같은 한 썸남 썸녀. 남자의 유치한 도발에 여자는 있는 힘껏 철벽 가동. 그렇게 밀고 당기기 배틀에 서서히 지쳐가던 두 사람. 이내 남자가 먼저 용기를 내 여심 사로잡기에 제대로 도전하는데요. 이에 분위기 급반전. 썸녀도 못 이기는 척 썸남과 발걸음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달빛이 내린 푸른 언덕은 어느새 달달 내음 진동.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 남자 그 여자의 스위트한 양봉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Two options. You either follow my rules or follow my rules. Capiche? Thank you. I can do it a different way. No, that's fine. Thank you very much. 멋진 여배우를 꿈꾸지만 오늘도 오디션에 떨어지고만 미아. 4 things in my inbox that you're perfect, but right now, you're coming. 기분 전환차 친구들과 파티장 나들이 떠나며 콧바람도 쐬어보지만 좀처럼 그녀의 기분이 나아지지 않지요. 터덜터덜 집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때 감미로운 선율이 미아를 사로잡고 우연히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의 해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I just heard you play, and I wanted. 그렇게 되는 거 하나 없던 날 운명적으로 만난 동병상련의 두 사람은 아름다운 사계절을 거치며 마법 같은 사랑에 빠져드는데요. So you could just write your own rules, you know, write something that's as interesting as you are. What are you gonna do? Your own club. 이후 미완성이었던 각자의 꿈을 함께 채워나가는 미아와 세바스찬. 이 남자 정말 멋지다. 그러나 얼마 안가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힌 이들 커플은 스스로를 타협하기 시작하고 What? It's like a pipe dream. This is the dream. It's conflict and it's compromise and it's very, very exciting. 두 사람의 관계 또한 싸늘한 겨울과 같이 식어가는데요. I don't blame you for It's not over. What is? It's over. 과연 이들은 멈추고 싶지 않은 사랑과 깨고 싶지 않은 꿈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불완전해서 더욱 아름다운 음악 로맨스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쇼핑으론 단란한 가족. 그런데 Something formal, I should think. I'm not sure of the fabric, but it should breathe. He does have a tendency to. 아니 얘 거 사는 거야? Well, I'm sure we can find something to suit your particular need. 쥐를 상대로도 표정 변화 1도 없는 친절 점원의 추천템은 하나같이 자기 주장 확실한 투머치 컨셉 의상들. 이때 엄마 반응 스캔한 눈치 빠른 점원이 재추천에 나서고 Everything all right in there? Don't come in.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극강의 귀여움, 세상 힙한 해피쥐의 매력으로 흠뻑 빠져보고 싶다면 영화 스튜어트 리틀입니다. We try to discourage couples from adopting children outside their own species. Well, it will in this case. 오늘은 뉴욕에 사는 마음씨 착한 리틀 부부가 새로운 가족을 만난 날인데요. He certainly is. 그러나 Here, Stuart. This is George. George, this is Stuart, your new brother. This is your new brother.
부부의 아들 조지는 어째 입양된 동생 쥐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Snowbell, drop him right now. Stuart is one of the family now. We do not eat family members. Understand? Never or 수시로 먹방 시전하는 집고양이 탓에 늘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사실. I'm fine. 그렇게 은근한 따돌림이 계속되던 어느 날 Stuart, did you get the remote? Aye, Captain. 생주 동생 스튜어트의 실수로 형 조지가 모형배 경주대회 참가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Completely my fault. Everything will be all right. No, it won't. The sails are full, and there's a mouse on the boat. Stuart! What are you doing? Sailing. 그러던 그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휘몰아치지만 Stuart, look out! Stuart! 날카로운 앞니 재능 발휘,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생쥐 스튜어트. 그대로 결승 성골인! Who is that mouse anyway? That's no mouse, that's my brother. 아유, 애는 애다. 우승 트로피 획득에 스튜어트를 동생으로 인정하는 형 조지. 이렇게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오나 했건만 스튜어트의 친부모가 갑작스레 방문. 입양을 취소하겠다고 말하는데요. Tell him. Stuart can't leave with you. He's One of the family. exactly. 과연 세젤귀 스튜어트는 나은정과 키운정 중 어떤 쪽에 더 이끌릴까요? Hello, everyone. 그렇게 생쥐도 가족이 된다. 영화 스튜어트 리틀입니다. What is this? These are the continuation of these archaeology department. These are archaeology. Yeah, those are archaeology. This rest is. 유난히 댄디하고 스마트한 이 미국 남자. Elio, Aqua. 하지만 Perfect timing. 스스럼이라고는 없는 터치. Hey, come here. See, that's the problem. Too stressed. You just gotta relax a little bit. I am relaxing. 싱숭생숭한 남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속을 뒤집는 남자의 한마디. Later. All right, later. 평화로웠던 소년의 세계를 흔드는 찬란한 여름 손님의 등장. 영화 Call Me By Your Name입니다. Professor Perlman. Oh, my goodness, you're bigger than your picture. Well, I couldn't get all of me in the photo. That's the problem. Elio! 여름방학 어김없이 교수인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하숙생을 자처하는 조교가 찾아오고 I can show you around. That'd be great. Thank you. 사춘기 감성 온몸으로 내뿜던 엘리오는 이 낯선 남자가 유난히 거슬립니다. Ciao, Romano. Ciao. Come stai? Tutto bene. 마을에 도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어르신들 눈도장 쾅쾅 찍어놓는 것도 모자라. Sicuramente è meglio di quello dell'anno scorso. Molto meglio. Guarda quanto è figo. 완벽한 피지컬 뽐내며 문여심 꽉 틀어주는 올리버. Tu nous branché ou quoi? 하지만 미움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올리버의 뒷모습만 쫓고 있는 엘리오. Why don't you and I go swimming? Come on. Let's go. 그리고 그런 소년의 마음을 거침없이 휘저어놓는 올리버. I like the way you say things. I don't know why you're always putting yourself down, though. So you won't, I guess? 두 청춘 사이 오묘한 기류가 형성되려는 찰나. Why are you telling me this? Because I thought you should know. You just can't. 당길 땐 언제고 선을 넘으려는 엘리오의 마음을 단호하게 밀어내는 올리버. Traitor. Grow up. I'll see you at midnight. 과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이 마음의 끝은 어디일까요? Call me by your name and I'll call you by mine. 온 우주가 너였던 그해 여름. 영화 Call Me By Your Name입니다.
최신 영화와 해외 드라마를 즐기는 가장 편리한 방법 프리미어 월정액. 지금 바로 BTV에서 이용해 보세요.